그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원어민이라고 하죠. 보통 영어권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선호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. 근데 그게 더 효과적일까?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원어민 영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. 일단은 안 하는 걸. 일단 아이가 아주 어려서 학습이 아니라 습득 단계에 있을 때 그때는 원어민을 선호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. 한국어와 영어를 구분 못하는 정도 수준으로 어릴 때. 그래서 어쨌든 뭐 얘가 이게 한국어야 이게 영어야 이게 구분해서 듣지 않는 구간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어떤 언어를 해도 중국어를 해도 그냥 받아들입니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국어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. 나중에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워서 따라가면 되니까. 그래서 과도하게 어렸을 때 아이를 천재로 만들겠다는 욕심은 좀 버리시고 대부분 천재가 아니고요. 영재 아닙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내 아이가 영재가 천재일 필요가 없어요. 내 아이가 영재나 천재로 태어나지 않아도 매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저도 거의 반 바보로 태어났지만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전적으로나 행복도가 높은 편이에요, 삶이. 그런 과정을 여러분도 원하시는 거고, 내 아이가 영재로나 또는 천재로 안 태어나면 불행해. 그런 삶이 있으면 안 되죠. 그죠? 교육적으로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. 그죠? 그래서 그걸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, 노력으로 정해진 걸 배우는 구간이 있거든요. 그 구간이 넘어갔을 때는 나중에 중급자 이상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다. 문장 쓸 수 있고, 천천히지만 내 표현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원어민의 수업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. 근데 영어 일기 정도를 쓸 수 있거나 종이책으로 진행하는 기초 과정이 끝났거나 그 다음에 종이책이라고 하는 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브릭스 250이나 300,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거 1, 2, 3고 다 끝냈고 기초 초등 영문법 끝났어. 뭐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문법은 사실 선택이라서 문법을 꼭 다 끝내야지 영어를 하게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대신 시간 개념 같이 또는 뭐 비동사 어떤 걸 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강한 규칙, 이거 strict rule이 있잖아요. 이런 영문법에서도 이런 경우는 저렇고 저런 경우는 이래요. 뭐 이렇게 그 예외사항 있는 거 말고 예외사항이 아예 없는 것도 있거든요. 그냥 문법 규칙으로 딱 떨어지는 거. 특히 뭐 시간 개념 같은 거 이런 거 강한 규칙은 여러분들이 종이책이나 뭐 앱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규칙 그냥 암기 쪽에 가까워서 그런 거는 노력을 좀 넘어가 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끝났을 때 생각해 봄직한 게 이제 원어민을 선택할지 또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지 이런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. 그 밑에 구간에서는 그런 선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추천 선생님을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원어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의 수준이 영어적으로만 봤을 땐 제일 높을 줄 몰라도 외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원어민 선생님을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.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2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거나 다시 말해서 영어는 당연히 모국어니까 쓸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원어민의 영역까지 도달하도록 배우고 가르쳐 본 적이 있는 사람. 그 사람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우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코치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부담할 수 있어요. 그게 없고 영어만 잘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쪽 분야에서는 선호되지 않아야지 맞고요. 저도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죠? 이해되셨죠? 그래서 선생님이 2-3개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 학원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다 3개국어 사용자예요. 그 정도의 경험이 있다. 특히 그리고 언어 전공자가 아닌데 2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다? 굉장히 선호됩니다. 여러분들 선생님들 찾을 때 과외든 선생님이든 학원 그런 케이스를 좀 더 찾아보세요. 원어민 말고 외국인인데 외국어, 영어를 원어민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구간에 도달해 있고 심지어 언어 전공자가 아닌데 그렇게 언어를 잘하게 된 사람,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전공자라든가 뭐 음악 전공자라든가 그죠? 또는 건축가라든가 근데 언어를 2개 이상 할 수 있어. 그런 사람을 선호하라는 얘기예요. 그 정도 선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. 2번째, 그리고 제발 그 영어 수업할 때 영어로만 하나요? 이것도 너무 로망, 판타지를 갖고 계신데 외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는 2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에요. 그래서 영어로만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한국어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. 특히 단어, 어휘나 또는 문법적인 거 이런 거 오히려 한국어로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요. 워낙 그쪽에 앞서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한국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더 흔해요. 그거를 무슨 소스라치게 놀랄 일 아닙니다. 우리 학생들은 외국인으로서 이중 언어자로 성장해야 됩니다. 쓸데없는 얘기를 한국어로 하면 안 되겠죠. 당연히 뭐 수다 떠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데 학습적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국어를 써야지 더 효과적인 구간이 있거든요. 그런 단계도 있고 그런 분야도 있어요. 그럴 땐 당연히 쓰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.
그래서 저희 학원 와서도 무슨 영어로만 수업하나요?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. 촌스러우니까. 그거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. 원어민으로만 하나요? 원어민 선생님 계시나요? 영어로만 수업하나요?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요. 너무 촌스러워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이미 그 수준을 벗어난 더 최신의 방식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. 결국 내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하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지 한국어를 몇 퍼센트 쓰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해되셨죠?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영어 센스를 키우는 게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영어 센스를 키우기에 좋은 컨텐츠, 어떤 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, 뭘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.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